네, 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인성에 대한 사주 예시를 들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인성이라는 거는 뭐죠? 인성? 예전 고서들을 보면은 인성은 이제 정인과 편인으로 나뉜다. 그러니까 이 인성은 또 일간을 생하죠. 일간을 생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이게 좋은 것. 이 좋은 것, 생하니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것이라는 게 참 애매해요. 내가 이것을 좋아해요. 그럼 내가 나한테 이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좋고 나쁘다로 접근해 버리면은 해석이 올바를 수가 없는 거죠. 난 이걸 좋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길신, 사용신으로 나누는 것부터가 사주 해석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인수용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수용관. 옛날에 이제 이 자평신전에서 인수용관이라는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인수격이 정관이 있으면은 정관을 관생인으로 취하지 않는다. 관성 자체가 용신이다. 관성 자체를 용신으로 본다. 그 멋있는 말로 이제 인수용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정관의 관점에서 이 정관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지키려고 이거를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뭐 식신이나 상관으로 이거를 극하면 안 되고, 형충파해를 당해서도 안 되고, 뭐 이게 편관과 혼잡이 돼서도 안 되고, 굉장히 이게 정관을 지키려고 이 정관이라는 십신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사주를 해석을 한 거죠. 이 십신이라는 거. 자, 근데 이 십신 위주의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글자의 속성을 무시하게 된단 말이에요. 글자의 속성. 자, 지난 시간에 했죠. 자, 병화를 정관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요. 정화를 정관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은 완전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글자의 이 속성 자체가 완전 다르잖아요. 이 병화는 사계절의 순환에서 음에서 양으로 매우 퍼지는 운동을 하고요. 이 글자는 당연히 병화와 반대 방향에 있으니까 매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양에서 음으로. 그러니까 병화를 정관으로 쓰는 사람과 정화를 정관으로 쓰는 사람은 완전 다른데, 그냥 단순히 이 정관이라는 글자, 이 십신 위주의 해석, 이렇게 해버리면은 당연히 해석에 있어서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성이 강하면, 이제 인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자, 인성이 강하다. 그러면은 일간이 강하거나 인성이 강하면 이거를 이제 너무 사주가 태과하니까 또 식상으로, 이 식신과 상관으로 설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용신으로 잡거나, 이제 운에서 이 사주 구성을 본 다음에 이거의 이제 흐름이 이제 식상이 오면은 이제 또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퇴가하면은 식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일간이 강한 사람이 있고 인성이 이제 왕한 사람이 만약에 운에서 비겁이나 인성이 또 들어오면은 이거는 나쁘다고 하고, 이 사람이 이거를 설계해주는 식상운이 오면은 좋다고 하고, 이런 식의 해석은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강신약이라는 거, 제가 다음에도 이거에 대해서 또 영상을 찍겠지만,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이 신강신약이 사람마다 기준이 너무 달라요. 그걸 어떻게 잡을 거냐는 거죠. 그 기준을. 뭐 인비가 많으면 신강이고 관성이나 식재가 많으면은 뭐 신약이다. 이 기준이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글자의 속성. 자, 글자의 속성. 병화를 정관으로 쓰는 사람과 정화를 정관으로 쓰는 사람은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같은 글자입니까? 임수와 개수는 이 전혀 다른 글자란 말이에요. 이거를 인성으로 쓰는 사람과 이걸 인성으로 쓰는 사람은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글자의 속성을 무시하고 그냥 단순히 인성, 정인, 편인, 뭐 정관, 평관 이런 식으로 글자 자체로, 심지어 사주 원국 중심의 해석을 해서는 당연히 사주의 해석이 일관될 수가 없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기준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 글자를 기준으로 잡으니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관을 지키기 위해서 뭐 형충파해가 되면 안 되고, 예전에 뭐 설명하는 게 이게 뭐 관살이 혼잡이 되면 안 되고, 아까도 말했죠. 인수용관. 정관이 투관되었을 때 이 정관은 관생인으로 쓰는 게 아니다. 그냥 이 자체로 용신이 되는 거다. 이런 멋있는 말들이 난무하죠.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기준.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두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글자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석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하냐는 거죠. 사람마다 다른데. 자, 사주의 예시를 보여드리면 임신일주고 임술월에 태어나셨고 이분이 이제 계유생이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해시, 그리고 이분이 지금 대운이 사오미입니다. 사오미. 자, 대운이 사오미고요. 이제 무오대운으로 가시고 있고요. 을사 이제 년이죠. 자, 보세요. 자, 지금 기존대로 하면은 이 술월에 이 지장간 안에 있는 신금이 투관돼서 이걸 정인격으로 본단 말이에요. 정인격. 정인격.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자, 보세요. 격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주 원국에서 가장 강한 글자, 가장 강한 세력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원국에서 가장 잘 쓰는 글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술월이라는 가을이죠. 가을. 가을생이라고 하겠죠. 이 가을, 이 가을에서 가장 강한 글자, 이제 걸록과 제왕에 해당되는 글자를 잡는 거예요. 이 가을. 자, 자, 가을에 금이 강하다. 잘못된 표현이죠. 가을에는 금이 강한 게 아니라요. 경금이 강한 거예요. 경금이. 근데 저희는 경금과 신금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금기운이 강하네. 그냥 가을에서는 금이 강하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을 또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신강 신약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고 용신을 또 잡는데 어떻게 잡을 거냐는 거죠. 이 경금, 이 가을생 신유술이라는 가을에서는 경금이 제일 강하죠. 을목과. 자, 저랑 사계절 순환을 이제 같이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위에 경금이 없습니다. 이게 신금이 경금과 음양에 관계 있는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금이 이 술월에서 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음양을 위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자, 자, 사계절 순환을 잠시 보여드리면, 자, 저희는 기존에 양 위주의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 위주의. 이거 양이죠. 음이죠. 자, 유금, 묘목. 자, 묘목과 유금은 여기 가을, 여기 봄. 음양의 관계에 있어요. 자, 경금이 여기서 태어납니다. 경금이. 경금.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양의 금이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금은 다 이 경금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경금이 이렇게 가요. 이 유금에서 신유술이라는 가을에서 정점을 찍겠죠. 그럼 이 경금과 반대에 있는 신금은 여기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묘목에서 이 정점을 찍는 거예요. 둘은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금과 이 신금을 이 양과 음이잖아요. 이거를 구별을 하지 않고 이 신유술이라는 금국에서 금이 강해진다. 도대체 어떤 금을 얘기하냐는 거죠. 그쵸? 이 경금과 신금은 엄연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경금은 이 양에서 음으로 가죠. 그래서 저희가 가을을 음이라고 하죠. 음의 글자. 그걸 경금인 거예요, 경금. 근데 이 신금은 이 반대로 음에서 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강하죠. 이 묘목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막 또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금이 목에서 강하냐. 저희는 계속 오행적 사고에 익숙한 거예요. 아까도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죠. 병화와 정화. 저희가 화기운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화는 여름에 강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전이 있으면 앞면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양만 따지는 거예요, 양만. 이 여름에 강한 화는 병화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화가 여름에만 강한 게 아니죠. 겨울에도 강한 정화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왜 맨날 설명을 할 때는 병화를 태양이라고 하고 이 정화를 촛불이라고 하잖아요. 설명과 예시와 뭐 그렇게 해놓고 설명과 예시는 그렇게 해놓고 왜 설명을 할 때 왜 다시 저희가 논리를 펼칠 때는 이 화는 왜 사오미에서만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엄연히 다른 거예요. 병화와 정화가. 아까 경금과 신금처럼. 자, 보세요. 그럼 아까 그분이 임수 이제 개수가 있고 여기 신금이 있었죠. 자, 이렇게만 할게요. 이 술월에 이 신금이 투관된 게 아니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오행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오행으로. 이 술토에서 강한 거는 신금이 아니라 경금이죠. 경금. 이 경금이 강한 거예요. 경금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간에 자기 생각이죠. 이 정인으로 뭐 이런 비견 겁재한테 이렇게 뭐 자기의 생각을 공유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뭐 이런 사주를 이제 예전에는 이제 여신 뭐 대출 뭐 이런 쪽도 이제 많이 말씀을 했죠. 예전 고서에는. 그런 기질과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관이 있지만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술토에서 가장 잘 쓰는 글자는 경금이란 말이에요. 편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인에 대한 생각과 욕망은 되게 강한데
사실 이 사주 원국에서 가장 잘 쓰는 글자는 편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지금 정인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정인격. 이런 생각이 강한 건 맞아요. 이런 생각이 강한 건. 근데 이 사주가 이 정인을 잘 못 쓴다는 거예요. 이 편인에 대한 생각과 편인에 대한 재능과 소질이 있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이 지지 현실에서. 지지와 천간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사오미예요. 사오미. 무오대운이란 말이에요. 무오대운. 다시 쓸게요. 너무 낙설한 것 같아서. 자, 임수, 여기 수월, 그리고 계유, 그리고 여기 신금이 있죠. 자, 보시면 이 사람이 지금 무오대운입니다. 무오대운. 사오미로 가죠. 사오미. 그러니까 저희는 알죠. 이 사오미라는 대운에서 자, 무토, 병화, 개수를 써야 되겠죠. 자, 개수가 있죠. 겁재죠. 겁재. 근데 자, 보세요. 무란 말이에요. 무. 이 사람한테는 편관이죠. 편관. 무토가 천간에 있단 말이에요. 무오대운이니까. 그러면은 뭐 무게 합파한다고 하지 말고 항상 운이 왕이란 말이에요. 운이. 이 원국보다 운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저희는 운에 복종해야 돼요. 자, 똑같은 말 계속 드리지만, 자, 저희가 추우니까 패딩을 입죠. 저의 의지입니까? 아니, 날씨가 추워지니까 저희가 그냥 운에 복종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내일 뭐 아침에 출근하는데 제가 반팔 입고 출근하면은 탈이 날 거 아니에요. 저의 의지는 상관이 없어요. 뭐 내가 막 몸이 너무 건강하고 난 열이 많아서 뭐 진짜 반팔 입는 사람도 뭐 있겠죠, 간혹. 근데 저희는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 변하는 계절에 복종한단 말이에요. 여름이 오면 반팔을 입고 에어컨을 켜고 겨울이 오면 패딩을 입고 두꺼운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오대운. 그러니까 무게합판이 뭐 을경합인 이런 걸 보시지 말고 이 무토가 오면은 이 무토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화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개수가 겁재.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겁재랑 비견 이런 게 천간에 있으니까 승부욕이 있는 거예요. 승부욕이. 시기 질투심과 승부욕, 남한테 지고 싶지 않은 거. 근데 이게 애초에 있는 사람인데 이 오화에서는 더하죠. 겁재가. 근데 겁재라는 거는 물론 내 자신의 승부욕도 되지만 상대방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운에서 상대방이랑 싸움이 나도 좋을 게 없겠죠. 투자도 솔직히 지양을 해야 되겠죠. 큰 투자 같은 거는. 이런 운에서 겁재랑 무슨 싸움이 나거나 논쟁을 하거나 언쟁이 생기면 안 좋겠죠. 근데 이제 무토가 왔으니까 무토는 편관이죠. 그러니까 이 편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편관. 이 개수가 힘을 못 쓰죠. 근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비견 겁재라는 성향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겁재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무토가 오니까 이 반대편에 있는 무토의 반대편에 있는 이 개수는 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쵸? 이 편관이라는 거를 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데 편관을 잘 써요. 이 운에서 사오미에서 인성을 물어본다면 어떤 걸 질문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사오미라는 여름에서 인성을 본다면 이 신금을 잘 쓸까요? 경금을 잘 쓸까요? 사계절의 순환에서 보시면 경금을 잘 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약에 어떤 걸 질문했어요. 그러면은 편인과 편관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인성을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질문을 한다면. 그쵸? 만약 이 사람이 제도권적인 공부를 물어보든가 아니면은 이런 철학이나 명리학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철학과 명리학 쪽을 공부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인성을 물어본다면. 근데 단순히 그냥 이렇게 저희는 지금 그냥 전체적으로 보는 거니까 이 사오미에서 무토, 병화, 개수를 우선적으로 쓰면 좋겠죠. 근데 무토가 천간에 왔어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이 편관이라는 거를 곧죽어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천간에 왔으니까. 이 원국에 지금 겁재가 있지만 이 무토가 왔기 때문에 겁재를 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옛날 이제 고서나 그런 데는 겁재나 비견을 용신으로 쓰지 않거나 이제 취하지 않는다는 말도 많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이 사람은 이 무오대운에 무토가 왔으니까 이 여기 천간에 있는 겁재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천간에 이런 비견과 겁재의 기질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오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겁재가 강해지니까 이 겁재랑 부딪혀서 좋을 일은 없죠. 회피해야 되는 거겠죠. 경쟁을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겁재를 가장 잘 쓰는 거는 그냥 본인한테 투자를 하고 본인과의 싸움을 하는 게 좋겠죠. 상대방하고 괜히 이렇게 연루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을사년이 왔어요. 또 을사년. 그러니까 이분이 상관이죠. 상관. 임수 입장에선. 그러니까 사오미니까 저번에도 이제 제가 임수일간 풀이를 해줬지만 뭐 이분도 무슨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새로운 걸 하려고 할 수 있겠죠. 이 사오미 동안은. 그쵸?
근데 임수가 사오미에서 절태양이란 말이에요. 잠을 자야 된단 말이에요. 휴식을 취하고 느긋느긋하게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전체 대운이 사오미로 가니까 더더욱 그래야 되겠죠.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면 안 되겠죠. 욕심을 버리고 그냥 여유 있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사오미 동안은.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말년에는 임묘진으로 가시더라고요. 임묘진. 다시 써드릴게요. 임수, 여기 신금이 있고 여기 술토가 있죠. 개유. 글씨가 날아가는데 죄송해요. 자, 이분이 사오미를 지나서 임묘진으로 갑니다. 임묘진. 자, 임묘진에 뭘 쓰죠? 여기 신금 있죠, 신금. 임묘진에는 간목과 신금을 써야 되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신금이 있어요. 여기 이제 56세 넘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은 뭐 어떻게 질문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는 지금 이거를 좀 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무래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람이 한 요 사오미 이 무오대운이 한 지금 이제 바뀌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인 이거를 준비하는 게 좋겠죠. 이 을사년에 어떤 거에 대한 학문 이 정인을 이때부터 준비를 해서 해자축에서 못해도 경술련에서 쓸 수 있게끔 이거를 임묘진에 왔을 때 이 사람이 쓰게끔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이 정인을 나중에 이 정인격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정인을 지금 쓰기가 어렵지만 이 임묘진에서는 이거를 매우 활발하게 쓴단 말이에요. 이 병사묘라는 이 공간과 시간에서 임수 입장에서 병사묘라는 거는 정신을 써야 되겠죠. 두뇌나 뭐 교수가 됐든 뭐 어떤 거에 대한 강의가 됐든 이제 몸과 이제 생산직 그런 데가 아니라 나의 정신적 두뇌 이런 지식을 쓰는 이런 비경과 겁재한테 이 임묘진에 이렇게 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을 위해서 이때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을사년에.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임수들은 이미 이민년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때부터 임묘진, 사오미 이 기간은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장 이 을사년이 왔다고 뛰쳐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주 예시와 같이 어떤 글자를 쓰는 것 그것은 사주 원국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와 종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가치관을 어떤 걸 가지고 있고 어떤 글자를 쓰고 싶어 하는지 그 부분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생각과 마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건 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운.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처럼 이 크게는 사오미라는 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을사년이라는 게 왔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계절이 이렇게 왔으니까 당신은 뭐 가을에 익숙한 사람이고 이런 임수가 많죠. 이 사람 그 임수가 강하고 이런 개수도 물론 확산을 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병화와 무토와 그런 글자보다는 이 임수라는 글자가 강하단 말이에요. 원국에서. 그러니까 매우 응축을 하고 실속을 다지고 그런 게 어울리는 사람이고 조용하게 지내고 싶은데 이 사오미라는 계절이 왔기 때문에 당신 여름이 왔으니까 빨리 밖으로 나오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스럽겠죠. 사오미가. 왜냐면은 이렇게 나는 조용하고 술토라는 매우 조용하고 그런 계절에 자기 익숙하고 그런 계절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오미가 오니까 이 사람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나 조용히 그냥 나 혼자 나만의 공부를 하고 싶고 나만의 생각을 하고 싶은데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이 사오미라는 계절이 왔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이 많고 좀 도시고 번화가인 이런 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만 사오미지만 술월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오미지만 이제 사오미에도 그런 도시에도 시골이 있죠. 지방이 있죠. 그런 곳에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사주 원국에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글자가 강하다고 그렇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운과 세운이라는 계절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는 그 자연이 시키는 대로 복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여기서 뭐 무슨 용신을 찾고 뭐 병약을 찾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계절마다 사람의 계절마다 다 다르고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는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다른데 자 보세요. 저희가 같은 사주가 최소 200명이에요. 200명. 그런데 그 200명을 전부 다 그 이론으로 해석을 할 거냐는 거죠. 아니 나랑 같은 사주만 200명이란 말이에요. 본인과 같은 사주가 200명이에요. 최소.
근데 그 사람들 운이 다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같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대방의 질문과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 그리고 그 상황의 질문을 기준으로 대운과 세운을 보고 그 대운과 세운에 굉장히 활발하게 쓸 수 있는 글자와 그 사람이 당연히 질문한 글자를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이 사주 원국이 같다고 해도 그 사람이 완전 다를 건데 여기서 무슨 그런 흉을 찾고 무슨 이제 참 이 월지에서 용신을 찾고 격을 뭐 신강신약을 따지고 이제 그러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변화하는 계절 대운과 세운이라는 거죠. 대운과 세운. 저희가 그 변화하는 계절에 맞게 생각과 행동을 이제 맨날 바꾸듯이 항상 대운과 세운이 기준이 돼서 사주를 이제 사주 명리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오늘은 그래서 인수격 그러니까 인수격에 대해서 설명을 처음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인수격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사주 원국이 이제 중심이 아니라 이제 대운과 세운이 기준이 되는 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사주 예시를 가져와서 십신을 하나씩 이제 속성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글자를 써야 되고 어떻게 대운과 세운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밤을 걷는 철학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